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실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럼 왜 뜬금없이 실제가 튀어나오느냐 이걸 좀 이해해 봅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이게 좀 당연한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뭐 시간으로만 치면 개강한 지가 꽤 됐지만 공백이 좀 있었으니까 가정을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처음 공부 시작한 날이라고 칠게요. 원가관리회계 교재를 오늘 처음 구입하셨어요. 처음 구입해서 처음으로 학원 책상에 앉아보신 거야, 지금. 그렇게 가정할게요. 처음 공부 시작하는 공부 첫날이에요, 오늘이. 공부를 시작한 첫날. 공부 첫날. 공부를 시작한 첫날이에요. 자, 첫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첫날이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을 좀 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공부를 왜 하는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거다. 그럼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충 점수를 이 정도 이상 맞아야 된다. 그래서 목표 점수를 하나 세울게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 뭐 100점 만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꺼운 교재를 공부해서 나는 어쨌든 원가관리회계를 70% 이상, 70점은 맞아야 되겠다. 70점 이상 목표한다. 이렇게 그냥 딱 가정을 했어요. 자, 근데 저 목표 점수 70점을 그냥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맞을 수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부의 계획을 좀 짭니다. 공부 계획을 짜기를 예를 들어 뭐 시험이 딱 1년 남았다고 칠게요. 딱 1년 남아서 365일 남았는데 원가관리회계 하루에 한 2시간은 해야 되겠지? 365일에 2시간이니까 700시간 좀 넘을 건데 좀 노는 날도 있을 테니까 700시간 정도를 공부한다. 이렇게 그냥 가정해보자고 이렇게. 그럼 결국 얘네 둘이 한번 묶어보면 1시간 공부할 때마다 몇 점 올리겠다는 거예요? 1시간당 0.1점꼴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아직 공부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한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예정 배부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공부 첫날 한 거니까. 자, 근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이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당장 내일이 시험이에요. 아니면 오늘이 그냥 아예 시험 당일날 아침이라고도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시험 보는 그 당일날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건 아직 시험은 안 봤으니까, 아직 시험장에 안 갔으니까 절대로 뭐는 모르느냐? 실제 시험 점수가 얼마냐? 그건 절대로 몰라요. 마치 12월 30날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아직 결산을 안 해봤으면 실제 제조간접원가를 모르듯이 우리가 아직까지 시험을 안 봤다라고 한다면 실제 나의 점수가 얼마냐라는 건 아무리 시험 직전이다라고 해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시험 전날이 됐지만 실제 점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도 뭐는 해봐야 되냐면 내일 내가 시험 보러 가면 대충 한 몇 점 정도 맞을 것인가 라는 걸 예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날 예상 점수를 한번 짜봅니다. 이렇게. 자, 제가 지금부터 예상 점수를 뽑아볼 테니까 제대로 뽑고 있는 건지 좀 봐주세요. 자, 제가 예상 점수를 뽑을 건데 어떻게 뽑을 거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일 시험장 가면 대충 한 몇 점 맞을까? 그래. 예상 점수니까 1년 전 내가 공부를 시작할 적에 대충 계획을 짜놓은 게 있어. 내 다이어리에. 그걸 한번 찾아봤더니만 700시간이 나의 목표였구나. 1시간에 0.1점 올리는 게 나의 목표였고 나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지. 그러니 나는 내일 틀림없이 70점을 맞게 되겠군. 이라고 예상하는 거야. 좀 제대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죠? 사실 아무리 시험 전날이라 한들 절대로 실제 점수 이런 건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실제를 알 수 있는 건 있다고. 뭔 알 수 있어요? 실제 공부 시간 이 정도는 안다는 거지. 즉 우리가 실제 공부 시간이 내가 그동안 몇 시간만큼 공부를 했는가라는 걸 매일매일 다이어리에다 적어놨다면 내가 600시간 공부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합리적인 예상을 하려면 실제 점수는 몰라도 실제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거에 근간해서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즉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600시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내일 60점을 맞게 되겠구만. 이렇게 예상하는 게 더 좋은 예상이라는 거죠.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만약 내가 900시간을 공부했다. 그럼 90점 맞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한 300시간밖에 안 했다. 그럼 대충 한 30점 정도 맞을 공부만 했구나. 이렇게 가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아무리 예상치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생 예상을 가지고 회계 처리할 일은 없어요. 아무 숫자나 그냥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장부에다 그냥 기록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예상을 할 때는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예상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는 공부 시간, 즉 배부 기준만큼은 뭘로요?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배부 기준을 우리가 뭐 기계 시간 이런 걸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연초에 배부 기준 뭐 예를 들어서 기계 시간 잡아놨는데 배부 기준인 기계 시간 1시간당 OH가 얼마 나올까라는 거 예상해놨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기말에 결산 안 했고 오늘이 그냥 4월밖에 안 됐으니까 4월 현재로서는 도저히 제조간접 원가가 실제로 얼마 발생했는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아직 결산 안 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뭔 알고 있냐면 실제로 내가 기계를 몇 시간 돌렸는가 이거 정도는 안다는 거죠.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부 기준은 무조건 실제가 들어가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요. 이미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그 정상원가 계산하고 비슷한 게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는 것 중에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표준원가 계산도 사실 거짓말로 회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표준원가 계산도 거짓말로 회계 처리하는데 그것도 절대로 센 거짓말은 안 해요. 표준원가 거짓말 금액이라는 건 SQ 곱하기 SP인데 그냥 한번 표준원가 들어보셨던 분들만 SQ 곱하기 SP라는 건데 그 SQ 계산할 때 생산량은 뭘로 쓰느냐? 생산량은 실제를 집어넣는다고요. 변동 예산이라서.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되세요? 한번 들어보셨다면 아실 텐데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것도 정상원가 계산하고 좀 비슷해요. 정상원가 계산은 DM과 DL은 실제로 놓고 OH를 거짓말하잖아요. 표준원가 계산은 아예 그냥 DM, DL, OH를 싹 다 거짓말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표준원가 계산이고 원가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는 거를 수험생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은 다 표준원가가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미치겠는 거는 제일 어려운데 시험에 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 무조건 마스터 하셔야 되는데 그놈의 표준원가 계산을 잘 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상원가 계산이랑 나중에 배울 그 어려운 표준원가 계산이랑 둘이 사촌지간이니까 요 놈을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면 표준원가 계산도 잘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뭐 표준원가 계산 지금 안 배우신 분들은 잊어버리시고 좌우지간 우리는 거짓말을 하되 센 거짓말은 아니고 조금 사실에 근반한 거짓말로 우리가 장부에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시간이 좀